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오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차를 한 잔 앞에 두고 정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그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가능하다면 후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향기를 피워놓고 몰입하면서 명상에 몰입하면서 온 몸에서 느껴지는 발산되는 또는 접촉감을 느끼는 에너지의 느낌을 만끽하는 시간.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별로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감 중에서 먹는 거, 미각 충족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맛집이 있다 하면은 수십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먹고 오죠. 이렇게 먹는 거, 미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옛날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디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오디오 음향의 발전을 이루어 왔죠. 옛날 동네 전봇대에 매달려 있던 스피커를 통해서 듣던 소리, 저는 지금도 향수를 느낍니다만은 트랜지스터, 진공관 라디오 이런 것들을 점점 발전해 와서 지금은 거의 우리가 원하는 음을 얼마든지 풍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각을 위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촉감을 위해 가지고 섬유의 개발은 발달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각의 충족과 만족을 위해서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여러 가지 또는 우리는 또 풍경, 좋은 경치, 경관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시각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후각, 코만은 소외됐죠. 후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은 글쎄요, 기껏해야 향수의 발달, 탈취제, 이 정도 공기청정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후각은 문화사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된 감각이죠. 옛날 귀족과 노예 계급이 분명하던 시절에 노예 계급과 귀족은 서로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따로였죠.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유독 후각만은 그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에 핀 장미의 향기가 너무 좋은데 양반들, 귀족들이 자기들만 독점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냄새를 맡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냄새는 공유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상당히 소외됐고 심지어는 smell is devil이다. 냄새는 악마의 짓이다. 이런 정도까지도 비하 내지는 매도하면서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옥 구조 자체가 우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향을 가두어 놓을 수도 없었고 또 그 향이라는 자체, 향을 만들어내는, 향을 풍기는 이런 소재들의 개발 내지는 어떤 추출 이런 것도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5천여 년 전부터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이 사용되어 왔고 발달해 왔습니다. 에센셜 오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듯 하지만 에센스 오일과는 다릅니다. 에센셜 오일은 하나의 고유 명사죠. 이 에센셜 오일을 고대부터 추출해서
치료 목적으로 또는 다양한 치료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부족한 의료품을 대체하는 데 투여가 됐고 상당히 획기적인 효과를 인지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현재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치료법이나 에센셜 오일의 순도 높은 치료 등급을 구입하거나 하는 데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이 되고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수용이 됐죠. 지금 보시는 우리 오감, 다양한 오감 의학 중에서 아로마 테라피는 가장 제도권에 진입되어 있는 그런 자연의학의 한 파트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치료하는 어떤 구체적인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아로마라는 것은 냄새, 향기를 뜻하죠. 프레그런스, 밤, 여러 가지 냄새, 센트 등등 냄새를 지칭하는, 향기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지만은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우리 인체에 치유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을 만들어냈고 발전시킨 것이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한마디로 아로마 테라피는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의료보험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치료, 아로마 테라피. 최근에는 근래에 와서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 향기 치료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에센셜 오일 테라피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많은 텍스트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치료인데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은 우리는 냄새가 나면은 나는 거고 좋지 않는 냄새는 피하면 된다는 그런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죠. 냄새가 났다는 것은 어떤 냄새를 우리가 인지했다는 것은 이미 외부로부터 다른 입자, 분자가 우리의 코를 통해 우리의 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단숨에 죽인 것은 후각으로 죽였죠. 냄새로. 무색, 무미, 무취의 독가스를 이용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을 했고 또 어떤 향기는 치료 목적으로 어떤 냄새 분자는 치료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마취가 그렇고 그다음 웃음을 만들어내게 하는 진정시키는 향기 이런 다양한 용도로 쓰이다가 보편적으로 에센셜 오일의 성분과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어떤 국소적인 증상에 맞는 그런 치료법들을 처방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명상과 후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겠지만은 저는 명상 중에 다양한 성분의 에센셜 오일을 향로에 피우고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릴렉스, 이완, 좀 더 빠른 인덕션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분위기가 배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이 에센셜 오일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이 에센셜 오일들이 명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선 오늘은 에센셜 오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물은 숲이 있어요. 그럼 그 숲 속에 다양한 식물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연 생태계가 발달을 하는데, 대부분의 식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꽃이 피었는데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벌나비가 찾아와야 됩니다. 옛날에는 꽃이 피면 벌나비가 찾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십수년 전 독일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죠. 식물도 말을 한다. 꽃가루가 익으면은 식물이 벌나비를 부릅니다. 그 부르는 수단이 뭐냐면 에센셜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특징이 기화가 됩니다. 공기보다 입자가 가볍죠. 냄새를 인지하려면은 일단 우리들의 코로 들어와야 되고, 코로 들어오려면은 공기 중으로 떠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떠다니는 고도가 우리의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정도의 공기 중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가벼운 경우에는 산 너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또 그 공기 입자가 무거운 경우에는 한 몇십 센치 위에 떠다니다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은 스스로를 번식하고, 그 다음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 경계하는 어떤 정보 전달 역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자기들의 꽃이나 잎이나 나무 둥지나 뿌리나 이런 열매나 이런 것들 속에 아주 미세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에센셜 오일을 비축을 합니다. 비축을 했다가 필요할 때, 내가 공격을 받는다. 풍뎅이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풍뎅이가 싫어하는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터뜨려서 풍뎅이가 덜 활성화되게끔 또는 쫓아내게끔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식할 때는 벌나비를 부르는 이런 역할, 그 다음 둥지를 쥐가 갉아먹을 때는 적절한 퇴치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 주머니를 터뜨리는 이런 생존 방어 전략으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센셜 오일을 뽑아서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로마 테라피죠.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비축을 하는 식물들이,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비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거는 사람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독성 성분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것들도 있고,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방부제 역할과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숲속에 잔뜩 퍼져 있기 때문에 숲속은 거의 청정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숲속에서 우리가 나무 둥지에 걸쳐가지고 또는 가시에 찔렸다 하더라도 덧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화농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나 땅 속을 치고 올라온 다른 물체에 우리가 다치면은 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숲속은 청정지역입니다. 자기들끼리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죠. 어떤 식물학자는 숲속을 마치 30년 만에 모교로 돌아온 여고 동창회에 비유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센셜 오일들이 떠다니죠.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나타내는 작용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고, 마치 산림욕을 하듯이 이들이 내놓는 에센셜 오일 입자들, 분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지금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향기로 우리를 치료하는 걸로 오해들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센셜 오일 테라피라고 제가 부를 겁니다. 에센셜 오일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 이제는 거의 다 분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그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나타내는 효능들도 규명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거 한 40여 종을 우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나다 연방정부의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 시험에는 32가지의 에센셜 오일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벤더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벤더라는 식물의 꽃과 잎에서
추출을 해낸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로즈 에센셜 오일은 장미 꽃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장미 꽃에서 싱싱하고 아주 좋은 프레시한 장미 꽃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줄기꽃 잎 전체에서 추출한 라벤더의 에센셜 오일보다는 추출량이 훨씬 적습니다. 추출량이 적다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죠. 라벤더에서 1리터가 나왔는데 로즈에서 100g이 나왔다. 그러면 10배의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조건이 굉장히 모호하기도 힘듭니다. 액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에센셜 오일 가격 차이가 5배, 10배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체로 치료 등급으로 정확하게 규격에 맞게끔 정제된 오일들은 거의 유사한 효능들을 발휘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에센셜 오일들이 어떻게 추출됐고 어떻게 우리가 에센셜 오일 속에 들어있는 무슨 성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우리가 쓰고 있고 그 발현되는 효능이 어느 정도 공통적이고 정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명상과 접목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상하실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에센셜 오일 향기를 하나 피워놓고 명상을 하시는 그런 경지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센스 오일이라고 잘못 발음하시거나 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센셜 오일은 고유 명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